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영토가 무려 77배나 크고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악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진실이 있었는데요. 왜 이토록 작은 나라가 산불 대응 기술과 인간적 연대 측면에서 세계 최강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세계의 선두에 서게 되었을지, 한 호주 소방관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드러난 진실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빅토리아주 소방서에서 15년간 일해온 소방관 스캇 맥도날드입니다. 산불과의 싸움은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하지만 2025년 1월의 그 불길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요. 그날은 빅토리아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40도를 웃도는 기온,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강한 바람까지 모든 최악의 조건이 겹쳤어요. 우리 소방대는 블루마운틴 지역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맥도날드, 북쪽 능선에 주민들이 고립되어 있다. 지금 바로 출동해. 무전을 받자마자 저와 팀원 넷은 차량에 올랐죠.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불길은 미친 듯이 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우리가 구조하려던 가족들은 겨우 임시 대피소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철수해. 지금 당장. 무전기에서 본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길이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했죠. 산소통은 20분도 채 남지 않았고 우리는 사방이 불길로 둘러싸인 채 고립되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맥도날드. 우리는 섹터 7에 고립됐다. 산소 부족 상태. 긴급 지원 요청한다.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오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헬기인 줄 알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검은 드론 3대가 우리 위로 날아오더니 갑자기 특수 소화제를 분사하기 시작했어요. 불길 사이로 좁은 통로가 만들어졌죠.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요. 낯선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방화복을 입은 아시아계 남성들이 불길 사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헬멧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국산림청 국제산불협력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앞선 대원이 제게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건넸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한국인 대원 둘이 그를 번갈아 업고 불길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저도 다른 대원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그 지옥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우리를 구해준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한국 산불 대응 협력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특수 산불 진압팀이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첨단 드론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 호주 소방대와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낯선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준 것이죠. 당시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은혜는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불길에서 탈출한 후 우리는 한국팀이 설치한 임시 치료소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은 작은 학교 체육관을 개조한 곳이었죠.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의료 장비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재난 현장 한가운데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맥도날드 씨, 많이 놀라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그는 김진호 단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강인한 인상이었지만 웃을 때면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기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에 김진호 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방관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불과 싸우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1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동료 의식은 늘 중요했지만 이렇게 국경을 넘어 서로를 위험에서 구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치료소에서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문제와 경미한 화상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죠. 한국 의료진이 건넨 따뜻한 갈색 액체가 있었어요. 이게 뭐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쌍화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 약차예요.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처음엔 낯선 향에 망설였지만 한 모금 마시자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목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치료소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팀의 특별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형, 누나, 동생이라 부르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가장 어린 대원이 가장 나이 많은 대원에게 먼저 수저를 건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셋째 날 퇴원하기 전 김진호 단장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우리 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건강을 위한 것들이니 꼭 챙겨가세요. 상자 안에는 한국의 홍삼 제품과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불꽃 속에서 만난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이상하게도 먼 나라의 낯선 이들이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우리가 환대하겠습니다. 김진호 단장의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초대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현실이 될 줄은요. 치료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한국팀은 또 다른 산불 현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헬멧에 달린 태극기가 호주의 강한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감사한 마음뿐이었지만 그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호주로 돌아온 후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직 가슴속에 한국 산불팀에 대한 감사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일상에 묻혀 점점 흐릿해져 갔죠. 하지만 3개월 후 그 기억은 갑자기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는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 헬렌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김진호 단장이었습니다. 한국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마을이 대피했으며 산림청에 따르면 바람이 강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화면에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산의 모습이 비쳤어요. 그리고 지친 표정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김진호 단장의 모습. 제 가슴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이야. 날 구해준 한국팀이라고. 헬렌이 다가와 화면을 바라봤어요. 정말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방서장을 찾아가 휴가를 신청했어요. 한국에 간다고. 그것도 산불 현장에. 서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사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달이면 은퇴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헬렌과 함께 오랫동안 꿈꿔왔던 캐러밴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죠. 집에 돌아와 제 결정을 이야기했을 때 헬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위험한 현장으로 뛰어들 거야? 이제 우리 시간을 가질 때가 된 거 아니었어?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난 그들에게 빚을 졌어. 이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아. 그들이 우리 목숨을 구했다고. 침묵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헬렌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지지할게.
하지만 약속해. 조심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호주 소방청과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살려 한국 산불 진압을 돕고 싶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김진호 단장의 이름을 언급하자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출발 전날 밤, 헬렌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가지고 있어. 상자 안에는 우리의 결혼 25주년 기념 사진과 작은 호주 국기 핀이 있었어요. 그 순간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낯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 위험 속으로 보내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곧 돌아올게. 그리고 우리의 캐러밴 여행을 시작하자.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고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죠.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진호 단장이었어요. 맥도날드 씨, 정말 오셨군요. 김진호 단장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단장님,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박입니다. 이번에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제이슨은 호주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였습니다. 밝은 성격에 위트 있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죠. 그는 종종 영어와 한국어를 섞었으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이번 미션은 특별합니다. 화이트 헬멧 작전이라고 불러요. 외국 소방 전문가들이 한국 산불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김진호 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산림청 로고가 붙은 검은색 SUV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는 약 3시간 거리라고 했죠. 차 안에서 김진호 단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건 3개월 전 호주에서의 작전 영상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화면에는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왔어요. 사방이 불길로 둘러싸인 저와 동료들, 그리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한국 대원들의 모습. 특히 제가 거의 의식을 잃었을 때, 김진호 단장이 저를 등에 업고 불길을 뚫고 나오는 장면에서 차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씨가 은퇴를 앞두고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이슨이 물었어요. 은퇴 계획도 있으셨는데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오기로 결심하셨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죠.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면 그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점점 산이 많아지는 강원도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호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울창한, 그리고 촘촘한 숲이 끝없이 이어졌죠. 한국의 산불은 호주와 많이 다릅니다. 김진호 단장이 설명했어요. 산이 가파르고 마을들이 산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봄철 건조한 바람이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키죠. 점점 산불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멀리서 연기 기둥이 보였고 도로에는 대피하는 주민들과 긴급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산이 화재 중심지입니다.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서 3개 마을이 위험에 처했어요. 차가 언덕을 오르자 드디어 산불 현장이 전체적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헬기들은 물을 쏟아붓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제 가슴 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감 같은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저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겠군요.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호 단장과 제이슨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낯선 나라의 낯선 산불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적과 싸우는 전사들이었으니까요. 산불 통제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호주와는 다른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시 천막이 아닌 견고한 컨테이너 건물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중앙 작전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과 기상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작전 본부입니다. 맥도날드 씨를 소개합니다. 호주에서 온 베테랑 소방관이시죠. 김진호 단장의 소개에 모두가 존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뻤어요. 이쪽은 우리의 기술팀입니다. 드론과 AI 예측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죠. 저는 기술팀장 이수진 박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맥도날드 씨, 당신의 호주 화재 대응 경험은 저희에게 매우 귀중합니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 화재 통제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진 박사는 저를 드론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20여 대의 드론이 실시간으로 산불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영상은 선명했고 AI 시스템은 불길의 움직임을 분석해 향후 1시간, 3시간, 6시간 후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호주에서도 드론을 사용하지만 이 정도로 통합된 시스템은 아직. 사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수진 박사의 말에 저는 의아해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작년 김진호 단장이 호주에서 돌아와 현장 보고를 했어요. 불길 속에서도 주민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호주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가 우리 기술팀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용기를 대신할 순 없지만 그 용기가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도울 수는 있다는 믿음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서로의 행동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브리핑룸에서는 현재 산불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김진호 단장이 지도를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화재는 세 방향으로 확산 중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북동쪽의 용산마을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 대피가 쉽지 않아요. 저는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계곡을 따라 불길이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 용산마을은 1시간 내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 분석에 김진호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도날드 씨의 지적대로 우리는 용산마을 대피에 집중해야 합니다. 1팀은 북쪽 방화선 구축, 2팀은 주민 대피 지원, 3팀은 드론 소화 작업을 맡아주세요. 작전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김진호 단장과 함께 이 팀에 합류해 용산마을로 향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이미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노인들은 집을 떠나기 꺼려하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제이슨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두고 떠나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특히 남편의 영정사진과 가족 앨범을 아직 챙기지 못했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전해지기를 바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이슨이 통역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진호 단장과 저는 할머니의 집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하늘에는 점점 짙어지는 연기가 보였고 멀리서 불꽃이 치솟는 모습이 보였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이수진 박사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람 방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용산마을 방면으로 불길이 확산될 예정. 모든 인원 즉시 대피하세요. 저와 김진호 단장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죠.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는데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산 쪽에서 연기가 마을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김진호 단장이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갈하게 정리된 방이 보였습니다. 제가 작은 방으로 향하는 동안 김진호 단장은 큰 방을 수색했어요. 방 안에는 작은 단스가 있었고 그 위에 액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남녀가 한복을 입고 찍은 결혼 사진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액자와 함께 작은 앨범 상자도 발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불길이 이미 마을 입구에 도달해 있었어요. 바람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방향을 바꾼 겁니다. 출구가 막혔습니다. 김진호 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김진호 단장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는 이 팀. 용산마을 동쪽의 고립. 대피로 확보 요청. 무전기에서 이수진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 파악했습니다. 헬기 지원은 연기로 인해 불가능. 드론으로 상황 분석 중입니다. 우리는 마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었지만 그곳도 연기가 자욱했어요. 상황이 점점 위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산 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15년간의 산불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쪽 계곡을 따라가면 불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곡 지형상 바람이 약해질 거예요. 김진호 단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조사되지 않았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김진호 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산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서 길을 안내하고 김진호 단장은 액자와 앨범 상자를 안전하게 들고 있었죠. 산길은 가팔랐고 연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김진호 단장이 산소 마스크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먼저 쓰세요. 현지 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요. 제가 거절하자 김진호 단장이 말했어요. 호주에서 당신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은 제가 당신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나아갔어요. 약 20분 후 계곡 밑에 도달했습니다. 예상대로 계곡 지형 덕분에 이곳은 연기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발밑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 단장이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어요. 단장님.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김진호 단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그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가 들고 있던 상자가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상자를. 김진호 단장이 외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멀리 떨어지지 않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어요. 상자를 집어들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요. 김진호 단장이 소리쳤습니다. 간신히 올라와 김진호 단장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와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진호 단장이 넘어졌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상자를 가지고. 김진호 단장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호주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김진호 단장이 저를 불길 속에서 업고 나온 모습. 이제는 제가 그의 은혜를 갚을 차례였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김진호 단장을 등에 업고 힘을 내어 계속 나아갔습니다. 숨은 턱에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산사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산등성이를 넘어 안전한 지역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둘 다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찾고 있던 구조팀이 있었어요. 맥도날드 씨, 단장님, 제이슨이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두 분 다 무사하신 거예요? 김진호 단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웃었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이제 우리는 두 번이나 서로의 목숨을 구한 셈이군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상자와 액자는 여전히 제 손에 안전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꼭 전해드려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임시치료소에서 깨어났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경미한 화상을 치료받은 상태였어요. 옆 침대에는 김진호 단장이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영웅님. 김진호 단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웅은 단장님이죠. 저는 그저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문이 열리고 제이슨과 함께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직접 오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제이슨이 통역했습니다. 60년 전 결혼 사진과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시다니. 한국에서는 은인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히 산불을 진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과 마음을 지키러 온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학생들이 치료소를 방문한 거예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손편지와 그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호주에서 온 소방관 아저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인솔 교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원형으로 제 침대 주변에 모여 앉았어요. 한 남자아이가 앞으로 나와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Thank you for saving our village. You are our hero.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그림과 편지를 건넸어요. 비록 한글로 쓰여 있어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료소 앞마당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단장은 휠체어를 타고 저와 함께 나갔어요. 마을 주민들이 감사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마당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명예 손님으로 중앙에 앉게 되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와 말씀하셨고 제이슨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맥도날드 씨,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은인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모든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호주에서는 그저 직업상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 감사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이어서 아이들의 합창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노래와 함께 놀랍게도 월칭 머틸더라는 호주 민요를 불러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먼 타국에 와 있지만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목도리예요. 호주로 돌아가시면 추운 날 사용하세요. 이걸 볼 때마다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산불을 진압해온 15년의 경력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을 끌어왔지만 오히려 제 마음에 따뜻한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기까지는 3일이 더 걸렸습니다. 제 다리는 회복되어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죠. 마지막 불씨가 꺼진 뒤 우리는 피해 상황을 점검했어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몇몇 가옥이 손상되었지만 마을 대부분은 구할 수 있었어요. 산불 진압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진호 단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씨, 산불 진압 이후에도 우리의 협력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한국-호주 소방 협력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면 어떨까요?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눈다면 양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제안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호주의 광활한 지역 화재 대응 경험과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산업 지형 대응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정말 효과적일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누군가 기타를 꺼내 호주 소방가인 파이어플라이즈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도 불렀습니다. 두 나라의 노래가 어우러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파티 중간에 제이슨이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맥도날드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어요. 호주로 돌아가시면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해. 넌 통역사로서도 뛰어났지만 소방관으로서도 분명 재능이 있을 거야.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진호 단장이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소방관들에게 헬멧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자부심과 동료애의 상징입니다. 김진호 단장은 자신의 헬멧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맥도날드 씨, 우리의 우정과 협력의 상징으로 이 헬멧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헬멧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헬멧을 교환했어요. 그의 헬멧에는 태극기와 함께 친구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불길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땐 같은 편에서요. 김진호 단장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국경을 넘어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동료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진호 단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헬렌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길 바랍니다. 그땐 산불이 아닌 벚꽃을 보러 오세요. 꼭 그럴게요. 그리고 호주에서 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꼭 초대할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작은 노트에 편지를 썼습니다. 헬렌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불길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소방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단순히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더 밝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갚으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아 돌아가는 이 기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경 없는 우정의 힘이 아닐까요? 제 손에는 김진호 단장의 헬멧이 들려 있었고 가방 속에는 할머니의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호주로 돌아가 진정한 은퇴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때로는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가장 단단한 우정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